김문수 동지가 특종을 한다니까 제가 더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제가 쉰둥이여서 막내고 해서 장난을 참 좋아했는데 특히 선생님들 별명을 지우는데 제가 남다른 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역사를 보는 눈을 가르쳐 주신 윤양현이라는 아주 사투리를 많이 쓰는 역사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국사와 세계사를 동시에 가르칩니다. 국사를 가르칠 때는 반을 쫙 갈라가지고 여기서 국사 설명하고 또 옆에서 세계사를 설명하고 세계사를 하면 여기서 세계사 하고 그때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국사를 설명하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역사를 균형 있게 보는 안목을 가졌습니다. 아주 위대한 스승인데 예를 들자면 서기 한 20-3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성교를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AD 1년, 서기 1년부터 한 300년 동안 무지무지한 손안을 당하다가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서기 313년에 공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교의 자유를 얻게 되는데 313년이 걸렸습니다. BC 서기 전을 빼놓고 그걸 한참 설명하면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가 일어났는지 아느냐? 이래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미천왕 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사군의 자녀 세력이 반도 북부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특히 고구려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전부 쫓아내가지고 한반도에 중국의 찌거리를 완전히 걷어치워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민족 독립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건 밀라노 칙령에 못지않게 우리 한국 역사에 중요한 것이다. 이런 설명하셔요. 근데 이분이 재미있는 것은 한참 얘기를 하면 입 근처에 이렇게 거품이 쫙 돋아서 달랑달랑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별명을 사이다 공작이라고 지었어요. 뭐 여러 가지 별명이 많은데 하나만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제가 자유총연맹 총재를 하고 있을 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많이 불려다니고 그때 야당에 아주 집중 타겟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당시에 여당을 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별로 그렇게 열심히 돕지를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서운했습니다. 몇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남은 대부분 사람은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야당 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공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표창을 원하시죠? 내일 모레 이제 그만두는 사람. 그 사람이 저를 가지고 법인카드 20만 원을 가지고 성형수술을 했다고 저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을 어디서 뺐냐? 그래서 지금도 제가 내용 일문서를 보내놨습니다. 너 사과해라. 사과 안 하면 내가 법적인 수속을 하겠다 하고 해놨어요. 근데 아직 안 해. 근데 이 사람이 성미가 좀 급해서 표창원이라는 게 표창이라는 거 알죠? 2조 때 탁 던지면 사람 잡는 거. 근데 그 표창인지 원자가 있어서 좀 표창 그 표적이 너무 멀어서 근데 찍어도 잘 가끔 헛찍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어요. 이재정 의원이라는 여자가 있죠. 이 양반은 이렇게 나와서 저를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 저 답변은 내가 질문 다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실컷 한 5, 6분 질문해놓고 답변 필요 없습니다 하고 나가. 아니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혀. 저도 국회에서 몇 년 살았다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소속했던 어떤 사람 하나가 나와가지고 제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발언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좀 억울하실 것 같아서 제 시간을 4분 드릴 테니까 4분 동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아무개 의원의 시간을 얻어서 4분 동안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싸가지가 있어서 이번 전라북도 남원에서 당선한 이용호 의원이 유일하게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주로 그때 공격을 당했던 얘기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 탄핵 반대 운동을 쭉 하면서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원상복귀를 시키지 않으면 이 역사가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나라에 유례없는 정치적 재앙이 올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일반 국민들이 문자에다가 재앙을 붙였다고 해서 문재앙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의원들이 불러가고 당신이 문재인이라는 별명을 만든 사람 아니냐. 그래서 저는 뭐라고 문재인하고 재앙을 얘기를 해주고 갖다 붙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도 별명을 잘 만드는 사람인데. 그런데 요새 보니까 국민들이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김경재가 만들었다고 얘기한 게 일리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례없는 한국 사회 정치적 재앙이 직면해 있습니다. 맞죠? 정말 큰 일이에요.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이 밝혀졌고 또 우리 김문수 지사가 조금 더 민경호 의원과 같이 말씀하신다니까 제가 좀 그 생략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니 한국 놈들은 어떤 그룹에서 선거를 저렇게 조작한단 말이냐. 예? 얼마 전에 한국산 무슨 기계가 아프리카 어디에 수출돼갖고 선거 부정 조작에 사용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막 취소되고 난리 법석이 됐는데 아니 한국에서 진짜로 그냥 요렇게 본격적으로 선거 부정을 하니까 이 세상에 한국들 어떻게 믿기느냐. 한국에 대한 이 불신을 어떻게 깨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정치를 잘못했다, 경제정책을 잘못했다, 누구를 반대자를 탄압했다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위정자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잘못 중에서 가장 큰 잘못이 선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3.15 부정선거가 4.16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금괴를 가지고 팔아먹고 뭘 했다는 놈, 비자금을 했다는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주권의 의사를 조작하고 변형을 시키는 거 말이야말로 절대로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없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저쪽 사람들은 자기들의 양심에 파편이라도 있는지 어쩐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그쪽 사람들 다 잘 압니다. 지금 떠들고 아주 번거숭이처럼 난리를 치는 사람들인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여기서 맨 처음 얘기했습니다. 선거 끝난 3일 72시간 후에 이번 선거는 완전 조작이다 하고 선언했는데 제가 그것을 어디서 들었냐면 63대 36 얘기했죠. 제가 거기 어떤 핵심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예? 당신 요거 가지고 이 정권 엎어라. 요거만 가지면 절대로 쟤네들이 부정 못한다. 부인 못한다. 지금 63대 36이 지금도 맞잖아요. 그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운데 대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화무게, 정화무게, 황화무게 이런 사람들. 엊그제 제가 어떤 동료를 통해서 조화무게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연설을 하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끝날 때쯤 분위기가 좀 뒤숭숭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나 예의를 갖춰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다만 그 양반을 여기 와서 말씀을 한번 해주도록 초청하는 현장에 정광훈 목사께서 초청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와서 여기서 얘기하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니까 좌우 흰색하고 검은색을 다 붙여서 여러분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초청한 걸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엊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통계고 나발이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날로그 시대를 가지고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은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팩트, 사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쫓아다녀서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 탐색하고 끄적하고 책도 쓰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엇을 못하느냐면 그 사실 배후에 있는 진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꼭 그 적절한 얘기인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요새 뭐 노아무개니 뭐 이런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이 있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납득을 못해요. 이게 뭔가 배우가 있지 않는가. 근데 그것은 아직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지만 언제 그 비밀도 폭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요. 그 사람들 보기는 그렇게 많은 선거 참관인이 있고 개표 중사원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 짓거리를 한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뒤에 앉아서 코드를 조여가 탁탁 만들면 그것이 하나씩 싹싹 넘어간다는 그 기계적 방법을 모릅니다. 제가 뉴욕에서 당시에 민주화 신문을 11년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요새 공병호 박사하고 이름이 비슷한 공병우라는 분이 계셔요. 안과 의사. 그 양반이 미국을 오셔가지고 자기 공병우 타이프라이터를 컴퓨터에 올려가지고 그것을 컴퓨터화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제 신문사에 빌려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쳐가지고 신문을 만들었어요. 11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그 자판을 어떻게 올려서 어떻게 조정하고 하는 데는 제가 제 나이보다 훨씬 좀 젊어요. 좀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카운팅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돌리는데 그거 하나씩 돌리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정선거의 문제는 절대로 감출 수 없게, 감추면 감출수록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역사적 필연성이 있고 이것이 새로운 역사를 끌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혹시 개인적인 교만이라고 할까? 개인적인 권위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선거에 대해서 처음에 불쑥 말을 잘못했던 우리와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 말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맞아요. 지금 솔직하게 말해주십시오. 우리 정광 목사님 휘하에 있는 많은 기독교들 그리고 야당들 그리고 중도적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 선거 때문에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다만 71%는 문재인의 가짜 인기 조작 때문에 사람들이 어리버리하고 있어요. 자, 저 아무리도 저러지 않냐? 아니, 그 사람도 가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민족사와 이 민족의 언로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합니다. 이걸 내가 꼭 지적하고 싶으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다시는 우리가 적전분열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대우를 경배해 줬을 것을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마지막으로 갈릴레오가 이태리에서 나왔을 때 그때 세계 모든 사람은 지구가 평평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쭉 가면 폭 빠져서 죽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못 갔어요. 왜냐면 절벽에서 떨어져 버릴까 봐. 그때는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오가 나와서 지구가 그렇다 하니까 로마 교황제를 잡아서 치료를 해서 이 나쁜 놈 왜 민심을 현혹시키느냐. 근데 그 후에 갈릴레오의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까? 지동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전까지 세계가 평평하다고 바다는 한참마다 뿜 빠져 죽는 그런 구세대적인 사실
거짓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이 진짜로 그것이 국민의 인간의 인식에 지배를 할 수 있는 진짜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이 돼야 되고 그 진실은 하나님의 진리와 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과 진리가 강합니다. 지금 이 삑삑거리는 게 문재인 때문에 벌어지는 코로나19인데 지금 이 사람이 코로나를 방지하는데 지가 세계 영웅이라고 나를 법석을 떨어요. 참 웃기고 자빠졌어요. 이 나라의 메디컬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목숨 걸고 막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미리 중국을 막았더니 우리는 지금 자유중국 정도, 타이완 정도로 200몇 명 절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한국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 왜 이런 거짓에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이 거짓의 위성을 깨지 않는 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장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의 중대한 역사적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일간의 공중파, 신문이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바실리아 조시아도 있고 공병호도 있고 로이 킴도 있고 박성근 교수도 있고 미시간 대학의 어떤 교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용감하게 재투표를 요구하는 민경호 의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수록 담대하게 살아서 새로운 역사를 끌어가는 아마도 제가 희망하고 기대하기는 금년 안에 재선거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용기 내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가갑시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